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에서 100분위 63으로 4등급을 받고 22학년도 수능 수학 기하 영역에서 100분위 96으로 1등급을 받은 우원준입니다. 제가 작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12월부터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6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 수능, 3월 모의고사,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공부했나라는 생각이 들며 저의 시험지를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제가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문제도 있고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리는 문제도 있고 고난이도 문제는 뭐 당연히 틀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안 이후에 가장 먼저 제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개념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맞는 개념 강의를 찾아 EBS를 돌아다니면서 정승재 선생님의 삼각함수의 신 강의를 찾게 되었고, 그 강의가 정승재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정승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개념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판서가 적고 말로 많이 개념을 풀어나가시는 걸 보고 저에게 정말 필요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이투스에서 정승재 선생님이 강의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곳에서 개떼작부터 다시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이후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부족한 느낌도 있었고 숙곡필과 50일 수학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미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재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에 그 강의까지는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들을 시간도 안 된다고 판단해서 개떼잡부터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떼잡은 우선 수원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수투 듣고 그 다음에 기하로 넘어갔는데 수원 수투까지는 이제 매일매일 한 2강에서 3강 정도씩 들으면서 개떼잡, 혼떼잡 그리고 기출끝 스텝 1, 2까지 병행을 했는데 별로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몇 년간 공부한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고 강의도 조금 배속을 틀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기하부터는 올해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니 개떼잡부터 약간 버벅거리는 게 느껴져서 배속도 안 하면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바로 책에다 풀면 제가 틀리게 푼 문제의 풀이가 남아버리니까 거기서부터는 공책에 풀고 또 다시 포스트잇으로 메모도 해가면서 좀 천천히 수강을 했습니다. 수원 수투는 이제 같이 들으면서 한 달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하는 한 과목만 한 달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복습은 우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혼떼잡 그리고 기출끝 같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문제를 못 풀면 그 문제 바로 아래 포스트잇으로 그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서 우선 1차와 2차 반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제가 푼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 개념을 내가 모르는구나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가끔씩 무너질 때도 있었는데 제가 주말에 항상 시간을 비워놓기 때문에 만약 주중에 못했다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개떼잡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번아웃 같은 게 와가지고 머리가 이마 쪽이 특히 뜨거워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 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 내가 너무 한 과목에만 몰두하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턴 또 공부 방법을 바꿔서 요일별로 어느 요일에는 수학, 어느 요일에는 국어, 그리고 과탐들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하다 보니 그 날에는 그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못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주말에 다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에게 좀 더 여유를 두면서 그게 좀 더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1차, 2차는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복습을 진행했고 3차, 4차는 이제 시간 텀을 조금 더 주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개떼잡만 할 때는 3차까지 했고 이후에 담금질 들어가서 담금질을 풀면서 또 다시 이 개념에 내가 약하구나 하면 그때 다시 개떼잡으로 돌아와서 또 그 개념을 다시 적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 일단 5차는 넘겼던 것 같습니다. 100분위로 보면
제가 6월 모의고사에서 78을 받았고 9월 모의고사에서 81을 받아서 사실 둘 다 3등급으로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같은 3등급이어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 개념 때문에 틀리는 건 오히려 줄었고 실수거나 혹은 시간이 모자라서 틀리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를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 같은 걸 풀면서 내가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또 이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머리도 약간 쉬엄쉬엄 하고 시간도 비우고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9월 이후에는 담금질 들어가고 기출급 스텝 3를 풀면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한 번 더 탄탄하게 다지고 그 배운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담금질은 우선 앞에 책에 개념 선생님이 이 개념을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한다를 적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는데 잘 안 풀려가지고 그거를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고민을 하면서 풀어내면 이제 그 다음에 강의를 마음 놓고 들을 수 있었고 못 풀었다면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내가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담금질 복습은 이제 한번 단원이나 혹은 장이 끝난 이후에 3개 장이나 좀 쉽다고 생각했을 때 5개 장까지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지를 다시 기억을 해내고 만약 틀렸다면 내가 이때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셨고 다음에는 이렇게 풀어야겠다를 다시 한번 공책에 정리하고 또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갔습니다. 담금질도 3번은 봤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까지도 담금질을 계속 보면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 문제 틀렸으니 조심해야 한다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담금질을 진행하면서 또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갯대잡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의 개념을 다시 정확히 하고 또 이 문제에선 내가 이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를 기억을 해내면서 담금질을 하면서 계속 갯대잡도 같이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특히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별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한다에서 약간 벗어나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능장에서도 이 문제는 뭐지?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일단 계속 펜으로 써 나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 문제도 꽤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생각해 보니 갯대잡과 담금질을 하면서 내가 개념을 탄탄히 하고 그 개념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공부했던 게 큰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수능장에 가서 그 문제 푸는 것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려웠다 쉬웠다는 잘 모르겠고요. 또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위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하위권만 무너졌다는 평가도 많아서 약간 쉬웠다 혹은 어려웠다가 많이 갈리는 수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면서 평소와 다르게 문제가 잘 풀리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 문제에 사용할 수 있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수월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담금질을 끝내면서 이제 내가 4점짜리 쉬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금질을 들어갔는데 막상 담금질에 들어가 보니 첫 문제부터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다시 갯대잡으로 돌아가서 그 개념을 공부하고 다시 담금질로 들어오게 되는 약간 번거로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엔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제가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 개념을 공부하고 또 그걸 제가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12월부터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예 노베이스라고는 말 못 드리지만 좀 개념이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성적이 3등급, 4등급, 뭐 가끔씩 심할 때는 5등급도 나오는 시험들이 많았는데 그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잡아준 게 갯대잡이었고 제가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니를 물어본과 동시에 네가 알고 있는 개념 사용할 수 있니를 물어본 게 담금질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병행하는 게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하면서 제 성적이 올라감을 느끼면서 약간 뿌듯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불안함도 많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재수 6개월 혹은 그 이전 중학생 때부터 문제를 풀면서 내 성적이 늘어난다는 걸 느꼈는데 늘어나도 더 이상 잘 나와야 3등급인 시험 이상으로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걸 보고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뭐가 약한가, 뭘 공부해야 하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시험을 분석했고 제 시험 성적을 보고 아, 난 개념이 약하구나라는 걸 안 이후에 다시 개념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던 대로 해봤자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공부를 놔도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도 난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불안은 했는데 불안한 건 오히려 시간 안에 공부를 끝낸다는 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담금질이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사실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많고 그걸 모르면 그냥 책으로 공부하던 아니면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듣던 채울 수 있는데 담금질에서 너네가 배운 개념을 이런 문제에는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고 저렇게도 써먹을 수 있다 등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특히 이번 수능에서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문제도 이미 알고 있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그걸 사용해라 등의 그런 방법이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슬럼프가 사실 정확히 뭔 뜻인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평소에 좋은 성적을 혹은 실적을 내다가 갑자기 좀 부진한 시기가 늘어지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평소에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 그렇게 길지도 않아서 그냥 성적이 쭉 올라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번아웃이나 좀 지치는 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금 7월이다 혹은 지금 9월이다 너 지금 쉬고 있을 시간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손에 놓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힘들 때마다 네이버 승재 카페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예전에 올라온 글들의 후기나 혹은 현재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위너스 클럽이 되면 우편으로 빨간색 정승재 선생님 얼굴이 그려진 카드가 온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엔 힘들 때마다 나도 우편으로 저 빨간색 카드가 오는 날이 올 거다라는 약간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를 받았을 때 1등급인 것을 알게 되고 나도 위너스 클럽에서 지원 요건이 충족이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큰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위너스 클럽 대상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내가 대상이 됐나라는 실감이 약간 잘 들지 않았고 조금 이후에 더 찾아보고 나서 매년 한 명씩만 뽑는 그 큰 상에 제가 올해는 3명이 되었지만 그중 한 명이 되었다는 것에 약간 자랑스럽기도 하고 되게 제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라서 뿌듯했습니다. 제가 승재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나 혹은 본인이 잘하고 있나 지금 50일 수학 숙곡필 듣고 있는데 늦은 거 아니냐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지금 하시는 게 결국 큰 도움이 될 거고 갯대잡, 기출끝, 담금질 혹은 올해 새로 추가된 구력함 같은 커리큘럼을 타시면 성적은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위너스 클럽에 들어오시게 될 테니 지금 본인이 하시는 공부에 불안감을 느끼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위너스 클럽이 성적을 잘 받은 학생들이 오는 것 이전에 예전 자신의 성적이 안 좋은 것을 인정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데까지 올라오는 학생들을 불러서 축하해주고 또 그 학생들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거기에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서 정승재 선생님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 위너스 클럽의 일원이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고, 화면을 비록 사이에 두었지만 수학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공부라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무슨 뜻을 가지는지 큰 가르침을 주신 저희 정승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